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 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도 독성을 띠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무심코 집에 놔둔 물건들이 독성 물질을 발산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만성 질환, 치매, 그리고 암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 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독성 물질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에 숨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숨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속 최악의 발암 물질 5가지와 주방에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할 물건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바로 암과 치매죠. 이런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집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약해지며 환경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침대, 화장실, 주방 등 다양한 곳에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독성을 띤 발암물질들이 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바꿔나가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일상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물건들이 혹시 내 집안에 있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첫째, 오래된 매트입니다. 집안에 보면 많은 곳에 매트가 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매트가 깔려 있고 침실은 물론 화장실 앞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죠.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거실 전체에 매트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매일 요가 매트 위에 몸을 누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트들의 소재를 살펴보면 PVC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매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가 문제입니다. 원래 PVC는 배수관 같은 데 사용되는 매우 딱딱한 플라스틱인데요. 매트를 만들 때 PVC 재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소제를 넣습니다. 이 가소제가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프탈레이트 계열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사용한 매트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기준치의 7배 이상 초과하는 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사용한 PVC가 보통 매트 위의 겉감에 사용되는데 계속 문지르고 부딪히면서 안에 들어있던 프탈레이트가 유출된 겁니다. 또한 2017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요가 매트 20종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PVC 재질의 매트는 당장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서 매트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구매하실 때 겉감에 PVC가 사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겉감과 안감의 소재가 적혀 있으니 거기에서
PVC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PVC 소재인지 확인하세요. PVC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푸탈레이트 계열의 독성이 있는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바로 친환경 PVC입니다. 이런 제품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PVC를 사용하지 않은 매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같은 소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한국 업체들은 이제 푸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국내 생산 매트를 구매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 숨어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둘째, 인테리어용 조화입니다. 2022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20개의 조화 중 5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조화들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잘 빠지지 않고 특히 지방에 축적되어 비만, 만성질환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화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단쇄염화 파라핀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와 중추신경을 교란하며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오래 잔류하여 장기적인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50대, 60대들은 이를 잡는다고 해서 독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화학약품들을 몸에 뿌려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DDT라든지 고엽제라든지 PCB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 놀랍게도 지금의 조화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우리 몸에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암을 일으키고 중추신경 자극, 면역계 교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갔을까? 의아해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제조, 수입,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제품에서 의도치 않게 검출되거나 저가형 부산물로 인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조화를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 조화를 선물로 받으셨다면 오랫동안 집안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숨어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셋째,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나면 옷을 비닐에 싸서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 비닐을 벗기고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드라이클리닝 시 사용되는 유기용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나 견직, 캐시미어 같은 물이나 세제에 약한 섬유를 손상 없이 세탁하기 위해 이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매 세탁용제 중에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이 기름 성분의 독성이 있습니다. 이 성분 또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기용매를 사용할까요? 바로 휘발성이 있어 빨리 날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탁한 옷을 비닐에 그대로 보관하면 나중에 비닐을 열었을 때 약간의 기름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독성을 가진 유기용매가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러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매 사용을 제한하고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눈이나 코 같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피부로도 흡수되어 장기적으로 간, 신장, 그리고 폐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드라이클리닝 작업을 하는 분들 중에 피부병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드라이클리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비닐을 바로 벗겨서
옷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2에서 3일 정도 놔두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넷째, 연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튀김이나 구운 음식을 할 때 나오는 연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연기는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까지 도달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세먼지가 비흡연자, 특히 주부의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한폐암학회에서 발표한 비흡연 여자 폐암의 위험 요인 조사에 따르면 간접 흡연을 2년 이상 했을 때 폐암 발병 위험은 1.64배, 기름 요리를 주 4회 이상 한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은 3.67배로 나타났습니다. 즉, 요리 중 발생하는 연기가 간접 흡연보다 약 2배가량 더 폐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의 요리와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의 환경이 폐암 발병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암이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부분들, 집안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해 연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리 시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또한 튀김이나 구운 음식을 할 때는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여 연기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 숨어 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다섯째, 락스입니다. 락스는 청소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 그 속에는 차하염소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가진 성분인데요. 문제는 차하염소산 나트륨이 물과 닿으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물질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면 폐와 기관지를 자극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환경 교란을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락스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먼저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환기를 잘 시켜 락스 냄새가 잘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한 락스와 다른 청소용품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모니아가 포함된 제품과 락스를 섞으면 매우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첫째,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할 주방용품 바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은 기름을 별로 안 써도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죠. 이 코팅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 일명 테프론 코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은 원래 안정성이 뛰어나고 다른 물질과 결합되거나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코팅하면 음식이나 계란 같은 것을 프라이할 때 반응하지 않고 떠다니며 음식물이 들러붙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그런데 이 과불화화 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 옥탄산이 국제암연구소에 규정된 발암 물질입니다. 프라이팬에 장기간 3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거나 오래 사용해서 손상되었거나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거나 날카로운 거에 긁혔을 때 이 과불화 옥탄산이 유출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과불화 옥탄산의 반감기는 4년 이상으로 한번 몸에 들어오면 오랫동안 남아 다양한 독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암, 미수가 및 기형아 출산, 갑상선 질환, 장기 독성, 조숙증, 불안증, ADHD 등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독성과 장기 독성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밑에 있는 금속이 노출되게 되는데 이 금속에는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까지 음식과 섞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납 같은 경우는 장을 나쁘게 하고 비소나 카드뮴 또한 심각한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프라이팬, 스크래치가 난 프라이팬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더라도 2에서 3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을 새로 구입한 후 처음 사용할 때는 식초로 깨끗이 씻어내거나 식초에 10분 정도 담가두어 유해 물질을 제거 후 사용하시고 요리 후에는 염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바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시 프라이팬을 절대 긁지 않도록 하고 세척 시에는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 주세요.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둘째, 알루미늄 용기 또는 식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는 열전도율이 높고 녹이 슬지 않으며 가벼운 특징 덕분에 아웃도어나 캠핑용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은 냄비가 있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식기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화 피막 코팅이 되어 있어 알루미늄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오래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히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철수세미나 까칠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경우에도 산화 피막이 손상되어 알루미늄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요건 때문에 알루미늄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도나 염도가 높은 음식인 식초, 토마토 소스, 절임류, 젓갈류, 김치 등을 보관하면 알루미늄이 이온화되어 유출될 수 있다 합니다. 이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99%는 소변으로 나가지만 1%가 남아서 축적돼서 독성을 띨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몸무게 60kg 성인을 기준으로 매일 17mg 정도의 알루미늄, 즉 쌀 한 톨 정도의 알루미늄을 섭취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발의 중금속 수치를 검사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알루미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누적되면 유방암, 호르몬 변화, 신장질환, 고련화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알루미늄 용기나 끓긴 흔적이 있는 알루미늄 식기는 당장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알루미늄 식기 사용은 가급적 피하시고 외식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셋째, 일주일 이상 사용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 무조건 자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고 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 증식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수세미라 할 정도로 세균의 온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실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겨우 손톱만한 크기인 수세미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무려 500억 개의 세균이 나왔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위험한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되었다 합니다. WHO에서조차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압도적인 식중독균 수치라 발표할 정도로 수세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수세미로 설거지를 한다는 건 식기에 세균을 바르는 꼴이 됩니다. 물론 설거지 후 잘 말리면 세균이 많이 죽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수세미의 세균 제거에 관한 재밌는 실험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필름, 아크릴, 철, 실리콘, 망사, 스펀지, 천연 등 8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수세미에 인위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킨 다음 세균을 제거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물 1리터에 주방 세제 2g을 넣고 세척하고, 두 번째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와 물을 1대1대1로 섞어 5분간 소독을 하고, 세 번째는 물 1.5리터에 락스 5ml를 넣고 5분간 세척하고, 네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 소독하고, 다섯 번째는 끓는 물에 10분간 삶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의 세균 제거 실험을 한 결과 100% 세균이 제거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끓는 물에 10분간 삶는 것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락스로 99.9% 세균이 제거되었다 합니다. 가장 효과가 없었던 방법은 주방 세제를 물에 섞어 세척한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99.6%의 세균이 제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세미 1세제곱센티미터당 500억 개의 세균이 검출되었다 했었죠. 0.4% 또한 세균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 수세미를 살균할 때에는 끓는 물에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철수세미는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수세미를 살균하거나 소독해 주시고 주 1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수세미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세미의 경우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 천이나 천연 소재로 된 제품으로 수세미를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넷째, 일회용 페트병입니다. 주방에서 생수병 많이 활용하시죠? 간장, 초장과 같은 식재료나 음료수나 주스 등 빈 생수병에 다시 뭔가를 담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회용 생수병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문제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균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척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여러 번 사용하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수병은 일회용으로 설계되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마모되어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게 되고 오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군사령부에서 발표한 일회용 페트병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수통이 있는데 꼭 일회용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세균에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검사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살균 세척된 수통과 미개봉한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물을 각각 3모금씩 먹고 시간을 두고 30도에 방치했을 때 세균이 증식된 정도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회용 페트병의 세균이 훨씬 빠르게 증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페트병 생수를 한 모금 마시고 24시간 방치했을 때 기준치의 400배에 해당하는 4만 개의 세균이 검출되었다 합니다. 이 정도로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페트병은 빠르게 소비하고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다섯째, 전자레인지 속 플라스틱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빠르게 데우는데 참 유용하지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뒷면에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통 PP나 P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 PF는 폴리에틸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해한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 드린 일회용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에는 성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자폐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회용 페트병을 포함해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멜라민 수지 식기입니다. 멜라민 수지 식기는 예전 포장마차 또는
분식집에서 많이 봤던 화려한 초록색의 알록달록한 그릇 같은 가벼운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최근 레트로 열풍 때문에 마트나 식당에서 다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멜라민 수지로 만든 용기가 전자레인지 또는 자외선 소독기 등을 통해 높은 열에 노출될 경우 멜라민과 포르말데히드라는 성분이 분리 방출되게 됩니다. 특히 포르말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제1군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물질인 거죠. 컵라면 용기에 많이 활용되는 폴리스티렌 일회용 용기 또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안전하다 생각되는 종이컵도 겉면에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젖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해둔 것인데 이것 또한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런 다양한 독성을 지닌 플라스틱 용기들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면 독성을 띤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몸 안의 호르몬 교란 및 다양한 독성 작용을 야기시켜 만성 대사성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 플라스틱 성분을 꼭 확인 후 사용하시고 가급적 안전한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 6째, 호일입니다. 호일은 당장 버려야 한다기보단 앞으로 이렇게는 쓰지 말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호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다양한 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일을 보면 앞, 뒷면이 좀 다릅니다. 한쪽 면은 반짝거리고 다른 한쪽 면은 거칠죠. 호일을 사용할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짝거리는 면에 음식을 닿게 해야 할지, 거친 면에 음식을 닿게 해야 할지, 그러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친 면을 안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거리는 면에 음식이 닿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반짝거리는 면은 면이 고르고 틈새가 별로 없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잘 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호일을 이용하실 때는 꼭 거친 면에 음식이 닿게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김치와 같은 산도와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호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루미늄이 이온화되어 음식에 묻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종이 호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이 호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 종이 호일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호일의 코팅에 사용되는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이 220도에서 240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알려져 있지만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분해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종이 호일을 프라이팬 위에다가 직접 올려놓고 가열하는 경우입니다. 기름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프라이팬 위에다가 종이 호일을 깔고 거기다 고기나 빵 같은 걸 놓고 요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온도가 200도 이상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폴리실록세인 성분이 분해되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폴리실록세인 성분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어떠한 건강상 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는 무해하다 통용되었던 성분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독성이 발현되고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종이 호일을 굳이 프라이팬에 직접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의외의 발암물질 4가지입니다. 첫째, 뜨거운 물입니다.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뜨거운 차나 물을 자주 마시면 식도암, 인후암,
구강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로 인해 인후암과 식도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식도를 손상시켜 의외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도 중요한 발암 물질입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최근 목 위쪽 두경부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절인 음식입니다. 절인 음식 중에서도 간장이나 묵은 김치 같은 경우에 파랗게 곰팡이가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아플라톡신 같은 암을 유발하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곰팡이가 없는 음식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넷째, 향초와 방향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기향이나 벌레를 죽이기 위한 향, 방향제 등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아주 장시간 노출되면 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서 내보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 속에 숨어 우리도 모르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던 독성을 띨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집안과 주방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특히 암과 치매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변화를 주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순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세월의 빛깔을 정하는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젊은 시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